이걸 해봅시다.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돌이켜 봐봐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왜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내 목적은 결국은 하나의 귀결지로 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1학년 강의에서는 명리라는 테두리를 그려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1년 강의 파일에서 부족한 내용들 하나씩 이제 채워온 거야, 지금까지. 뭐 신살이니 뭐 청간이니 삼자조합이니. 그 어쩔 수 없이 24권의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뭐를 위해서 쓴 거냐면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결론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24권의 책이든 모든 각계전투의 이론들은 그 독단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주 구조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밖에 안 돼. 그러니 그 어떤 이론 하나가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사주 구조에 들어가면 그 이론도 전혀 다르게 변형된 개념이 나올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통변수를 하나를 뭐라 그래요? 비법을 하나를 애웠다고 써봐. 어떤 선생이 이건 비법이야. 그래 열심히 가르쳐서 비법을 달달달달 외웠어. 그 사람이 그 비법 하나를 활용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아마도 사주 상담하는 기간 내내 한 번도 못 쓸지도 몰라. 뭔 말인지 알죠? 이 세상의 비법은 최소한 70억 개는 있을 거야. 70억 개.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비법을 이 선생이 이건 비법이야.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대신에 3천만 원만 갖고 와. 이래가지고 딱 배웠어. 그래갖고 써먹으려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야. 그런 손님이. 30년 지나도록. 그게 뭐야? 뭔 바보짓이야? 그런 바보짓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접근하려고 이론을 아예 정립하려고 노력한 거야. 아예 그렇지 않으면 그 연역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귀납의 70억 개를 애울 방법이 없어. 뭔 재주로 애울래. 내 이름도 애우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방법은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왜 늦을 수밖에 없냐면 연역으로 접근하니까 그래. 귀납은 아주 쉬운 그냥 통변수를 계속 하는 거야. 야 십신모다 막 3개월 하고 이제 집에 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신살 막 3개월 야 이제 집에 가 할 말이 없거든. 그럼 뭐해. 그것들을 짜집기 못하면 다 꽝이야. 짜집기 할 재주가 없잖아. 100명 중에 99명은 짜집기 할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점으로 가. 타로로 가. 점법으로 간다고. 왜? 짜집기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틀렸다고 그런다고. 안 맞다고 그런다고. 안 맞는 게 아니라 30년 중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통변 자료를 장착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야. 그 손님이 안 오니까 못 맞추는 거야. 그 손님이 와야지 맞추지. 비법이라고 알려줬는데 써먹을 기회가 없는 거지. 그렇죠? 순서는 1년 동안은 이 연역의 틀을 만들려고 그랬고 지금까지는 각각의 이 틀 안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각각의 이론들을 정리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사주 구조를 이해하라고
벼락부자로 태어나기라는 책을 쓴 거라고. 거기까지는 사주 구조까지 하라는 거, 이해하라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보다 좀 더 나가면 이제 통변술이 되는 거야, 통변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 당연히 안 되지. 사주 구조를 이해한다고 막 어떤 실질적인 통변을 하나? 어떤 면에서는 타로로 하는 게 더 정확한지도 몰라, 통변은. 근데 이런 뼈대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나중에 가보면. 그냥 이제 마음이 급한 거지, 사람들이. 당장 막 바로 도사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니? 적어도 근본적인 명리학의 틀을 잡고 각각의 거기에 맞는 이론들을 정립하고 그걸 나중에 사주구조에 대입할 사주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그 다음에서야 통변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좀 하다가 다 도망가. 대충 하다가 도망가거든.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악착같이 열심히 넘어가지고 끝을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할 거라고, 끝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지쳐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카페에서도 처음에 설치는 놈들 치고 오래 가는 놈 없잖아. 왜? 지루하거든, 이 공부. 아주 끈질기지 않으면 안 돼. 그때 이제 어떤 통변이나 어떤 이론을 접하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정도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은 이미 생겼어요. 안 생겼나? 아,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틀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안목들은 생겼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이론을 접할 때 이 이론이 그렇구나, 이런 각도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냥 자평진전 맨 그것만 옳다고 주구장창 지 생각은 없고 고소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무조건 맞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한심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 그게 뭐예요? 관점이라는 거야. 이 관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휘둘르질 않아. 왜?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 글이 무슨 내용이라고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뭐 월지시공 막 이야기하니까 월지시공 막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니까. 월지시공이라고 설명하는 저 기저에는 뭘 표현한 거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월지라는 그 계절이라는 특징, 공간 특징이 있는 거구나. 시공간 특징이 있고 그 시공간 특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근데 왜 저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자연에서 묘월에는 새싹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건 당연한 거네. 그러면 성장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지? 그런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왜 저런 설명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무조건 월지시공 묘월에는 뭐 개수구도 필요하고요, 그게 충족되면 뭐 병화로도 좀 성장을 돋굴 수 있으면 더, 묘목이 병화를 향해 갈 수 있으면 좋고요. 이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묘월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조건일 때 그럼 좋을지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찾아가야 된다고. 절대 내가 말한 거를 따르려고 하면 안 돼. 물론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왜 그런가를 계속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나만의 독립적인 관점이 생겨.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할 수 있어. 나는 그거 엄청나게 찬성하는 사람이야. 왜? 나도 그랬고 젊은 사람들도 그러길 바래.
세상은 변해가는데, 지금 수백 년에 지난 자평진전 많이 맞다고, 그건 얼마나 모질한 짓이야, 그건. IQ 89밖에 안 되는 애들이 하는 소리고. 그거 자꾸 벗어나야지. 그래야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지. 그럼 시공학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누군가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난 미련이 없어. 미련이 없기 때문에 다 푸는 거라고.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연병 덤비질 않아. 덤비는 거 봤어? 안 덤비잖아. 왜 아직도 걔들은 자평진정에 머물러 있거든. 그냥 못 덤비는 거야. 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덤비지.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책을 봤어. 어떤 통변에 대한 게 있어. 그러면 그 통변을 하는 내용을 볼 게 아니라 왜 쟤는 저런 말을 할까? 왜 쟤는 저런 각도에서 관찰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해야만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해한다고. 그게 학문의 발전이야. 가장 기본 학문을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라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무조건 고소만을 따르는 거는 이제 백치 아다다 같은 거지.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야. 그것도 자랑해. 책에 막 자평진이 그렇게 나왔대. 그게 얼마나 모질한 소리라는 걸 몰라. 나 이거 억지로 올릴 거야. 들으라고. 정말 모질한 애들이거든. 칠푼이 같은 애들이야. 자,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지금 말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게 엄청 무거운 거 들고 내가 전철 타가지고 아우 나 후회 많이 했어. 이게 저기 밀대를 좀 뭘로 그러지? 짐 싣는 거 들고 허리 분절인 줄 알았어. 캐리어 뭐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저는 못 받았어요. 응? 아까 많이 있는데. 이제 중국 이론들 중에서 내가 이제 번역한 게 한 18, 20권 되는데 그 중에서 근데 나는 그걸 하도 오래전 해가지고 2012년도 했으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에 막 그쪽에서 나한테 번역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한 거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소위 말하는 기법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주 구조를 읽는 기술이야. 근데 뭐 종류가 뭐 저쩌고 하는데 굉장히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통변법이 있어. 근데 요거는 내가 그냥 번역하고 말았고 한국에도 잘 없어. 왜냐면 그걸 이거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상상력으로는 저놈이 도대체 왜 이렇게 통변했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이제 건상비술 같은 책도 있는데 그런 책도 내용 보면 엉망진창인 게 되게 많아. 그냥 주의를 달고 싶은데 내 거 쓰기도 바쁜데 언제 내 주의를 달고 있냐고. 내 것도 바빠 죽겠구만. 그러니까 못하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짭짤름한 통변수를 배울 수는 있어. 쉽게 잘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모든 이론들 뭐 연역 다 좋다 이거지. 사주구조 다 좋다 이거지. 하지만 실질적인 통변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명확한 명리 체계는 없지만 그냥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귀납적으로 질러대는 게 있다고. 그냥 아까 너 정묘년에 임신해가지고 무진년에 얘는 낳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그 해 또 다시 임신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학금양이라는 사람이 한 거거든. 근데 그 내용이 그럴싸한 막 대단한 막상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설명했을까? 설명해 볼 사람 못해. 그럼 막 이제 자기들끼리 많이 한다고 봐볼래? 네, 그거 한번 봐봅시다. 그게 무술년이죠. 무술년 김이월 을사예요? 을사 정해 임술대운이죠. 네. 그리고 정묘년이죠. 그리고 무진년이죠. 네. 뭐라고 통변을 했냐면 그 무진년에 상담을 하면서 야, 네 그 정묘년에 임신한 거 무진년에 애 못 날 거야? 뭐 이런다고. 그러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올려놨으니까 보면 돼. 하지만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다고. 예를 들어 임술이 왔어요. 임술 대운이 왔어. 그러면 이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뭐에 대한 거예요? 술미형. 아니지. 해수가 반응했으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식에 대한 거잖아. 이미 대운에서 자식 문제가 그 대운의 핵심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그들의 통변 내용을 보면. 그냥 찍은 거야. 그냥 느낌이라는 거지. 느낌학적으로. 근데 분명하게 임술에서는 사회충을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술미형은 그 다음 문제지. 그건 지지잖아. 그치? 궁위에 대한 거는 임수, 자식궁이 사회충하겠네? 요게 첫 번째야. 술토가 왔다고? 그래. 그러면 술토는 술미형을 하겠네? 이건 지지를 본 거지. 근데 그게 당장 발현되나? 그거는 세운에서 발현될 거라고. 대운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왜? 대운은 10년짜리니까 대운 10년짜리가 무슨 자리로 디테일하게 그걸 알려줘. 가장 10년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뭐야? 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라고. 대운 10년은. 근데 해수가 했잖아. 자식이야. 그것도 사회활동, 국가활동보다는 자기 개인에 대한 문제야. 맞아요? 골치 아픈 게 자식 쪽에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술토에서는 당연히 술미용을 하니까 이거는 국가 자리랑도 관련이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기준이 뭐라고? 해수가 먼저 반응했다고. 그 다음에 술토는 세운에서 반응할 거라고. 근데 그걸 두 개를 동시에 읽으면 안 되지. 콜? 이해하죠? 근데 정묘년이 왔어. 정묘년이 오니까 뭐가 반응했어요? 그럼 자식궁이 반응했잖아. 맞아? 자식 문제겠네? 자식에 대한 거네? 자식이 생길 수 있네? 자식인데 뭔가 있나 보니까 해묘미네? 해묘미로 자식궁이가 뭔가 반응하면서 사화가 그렇게 나쁜 작용을 하는 것 같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난 그건 모르지만 무진에서 유산될 거야 라고 하잖아. 무진에서 유산될 거야. 그게 뭐가 반응한 거지? 무진년이면? 응? 아니 저거 연간에부터. 그렇지. 이렇게 첫 번째는 무진, 무술, 무진, 무술 이렇게 했잖아. 그치? 두 번째는 얘도 반응했잖아. 안 그래? 그러면 뭐지? 불안정해졌다는 거잖아. 안 그래? 사회충을 하잖아. 그 다음에 진토는 저기 해수랑 들어갈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진술충을 하잖아. 그치? 이것도 다 불안정하잖아. 진술미 다 불안정하잖아. 그치? 진술미 뭐라고 그랬지? 생기가 굉장히 심하게 상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근데
거기서 끈을 놓으면 안 돼.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임수부터 출발한 거야. 맞아? 그것이 핵심인 상태에서 정묘년, 무진년 읽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 올해 2번의 송사가 있을 거야 라고 했다고. 왜 그걸 그렇게 읽었지? 왜? 무술과 무진이 충돌했잖아. 위는 같고 아래는 충하잖아.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 어떤 궁위에 있는 글자가 천간은 동일하고 지지는 충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해인데 정사년이 왔으면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자식궁위가 나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송사라고 말 못해. 어떻게 송사라고 할 수 있지? 국가 자리가 아닌데? 근데 얘는 무술의 무진이니까 송사라고 할 수 있잖아. 왜? 진술 충문회가 국가 자리에서 했잖아. 맞아요? 거기다 임술대운이네?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니. 맞죠?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들이 실은 황이라는 거야. 그들 설명을 보면. 기준이 없다니까, 기준이. 그러면 그는 지금 다시 그 내용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설명한 주의를 단 내용들 보면 전혀 엉뚱하다고. 기준이 없다고. 느낌으로 한다니까. 내용 전혀 다르죠? 아까 내가 올려놨잖아. 그들이 분석한 내용들은 전혀 다르다고. 내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야. 우리는 조금 영리해지면 돼. 어떻게 영리하냐면 그들이 활용하는 통변설을 습득하고 그걸 우리의 입맛에 정확한 원칙을 가진 이론에 그냥 대입해서 활용하면 돼. 굳이 뭐 배척할 이유도 없어. 무조건 따르고 이 모질이 짓만 하지 않고, 아, 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무조건 따르면 진짜 바보짓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들어. 그 다음에 활용을 해. 그럼 되는 거야. 아니, 어느 세월에 그 많은 통변수를 다 습득할 거야. 지금까지 정립한 그런 그 내용들을 정립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어. 그것만도 개고생인데. 이제는 좀 개면연 됐으니까 좀 현실적인 그 통변술 이런 걸 조금씩 해보자는 거지. 순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저기 건상교수 이런 거 번역하면서